아라소데스, 마지 고마워, 진짜 소레나, 오토케, 신기판기. 뭔가 일본어 같으면서 한국어 같기도 한 이 단어들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몇 번만 읽어보면 금세 무슨 뜻인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한일 믹스 언어라고 하죠. 한일 믹스 언어는 말 그대로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신조어를 뜻합니다. 아라소데스는 알았어요. 마지 고마워는 정말 고마워. 진짜 소레나는 진짜 그럼. 오토케는 어떻게, 신기판기는 신기반기를 뜻하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일본에서 이처럼 유행하고 있는 한일 믹스어는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일부 매니아들에게서 쓰이는 게 아니라 일본의 젊은 세대 대부분이 쓰고 있는 언어라는 점입니다. 일본 10대의 경우 무려 83.7%가 학교나 학원에서 친구와 한국어 문구나 단어를 쓰고 있으며 15터부터 24세를 뜻하는 Z세대의 경우 약 50%가량이 평소 생활에서 자신이나 주위 사람이 한국어, 문구나 단어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10대, 20대들 거의 전부가 한글과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이나가와 유키 교수는 겐다이 비즈니스에 한일 믹스어의 확산은 일본에서 한국어라는 언어가 이미 대중화됐다는 뜻이다. 지금 일본의 젊은 세대는 한국의 드라마, 영화, K-팝 가수의 인터뷰 등을 보며 자연스레 한국어에 빠지고 있고 일상 속에서 한국어가 자라고 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한국어 몇 마디를 섞어 했을 뿐이라면 이제는 한일 믹서가 일본 젊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일본 학생들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또한 문화적인 힘이 일본의 젊은 세대를 장악하다 보니 중장년층과 달리 협한이라는 단어는 일본의 MZ세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젊은 층들이 이렇게까지 한국에 빠져 있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혐하는 기념 한국 문화가 일본 젊은 층들 인생의 한 부분을 크게 차지하고 있으니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한국에 대한 선호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젊은이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도쿄나 오사카 같은 일본의 번화가에서도 한글과 일본어를 결합한 수많은 간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90년대 일본 문화가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한국의 문화가 일본인들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전에는 일본 서점 한 켠에 혐한 서적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한글과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각종 책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다시 한번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사실 일본 10대, 20대들의 한국 문화 사랑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글과 한국어 사랑은 시작에 불과했죠. 현재 일본에서 일본 현지인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 명소는 어디일까요? 일본 고유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교토의 사찰도 아니고 일본의 젊은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시부야도 아닙니다. 바로 코리아타운이었죠. 도쿄의 시노쿠보 코리아타운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젠 일본의 길거리 문화를 상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코리아타운이 된 것이죠. 한류 문화의 세계화 이후 코리아타운의 경우 이제는 도쿄만이 아닌 일본 전국으로 확산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지난 1월에는 오사카의 세계 재래상가가 모여 오사카 코리아타운을 공식 출범시키기도 했는데요. 오사카에 위치한 스루아시 역에 내리면 중앙 출구를 나서자마자 김치와 한국 음식을 파는 매장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진짜 코리아타운은 이곳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지만 벌써부터 한국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이죠. 인근 대로변에는 최신 한국풍 카페가 성업 중이며 좁은 길 양쪽에 화장품, 슈퍼, 김치와 한국 식자재, 치킨 프랜차이즈, 정육점, 돼지불고기 매장이 빼곡했습니다. 유동인구가 가장 적은 비가 오는 월요일 오후에도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한국 식품을 취급하는 덕산 상점의 관계자는 요즘 일요일에는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방문객이 몰려온다며 현재 코리아타운의 인기에 대해 전하고 있었습니다. 제1교포가 세 번째로 많은 고베 역시 코리아타운 설립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공개 심포지엄을 열어 호평을 받았으며 많은 일본인들이 고베에 코리아타운이 생기기를 갈망하고 있다 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동대문에서도 일본인들의 한국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패셔니스타들의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동대문이었죠.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로 동대문에서 옷을 사는 한국인들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이 바로 중국인들이었는데요. 특히 광저우, 항저우 상인과 중국인 인플루언서 등
중국 큰손들이 매주 캐리어를 끊고 와 의류를 몇백 장씩 싹쓸이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끝난 후 현재 동대문을 장악한 사람들은 뜻밖에도 일본인들이었습니다. 동대문에서 장사 중인 의류 관계자에 따르면 요즘 동대문 상인 중엔 일본 수입상이나 한국 유통사에 줄을 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일본인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태원 클라스 등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길거리 패션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동대문표 K-패션 제품을 사려는 일본 상인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이베이 재팬이 운영하는 큐텐 재팬에 따르면 지난 8월 K-패션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통계청의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조사 결과 지난해 일본이 2,806억 원으로 미국을 제치고 2위에 오른 것도 일본 내 K-패션의 인기가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일본 현지 내에서도 널디, 잭시믹스, 스타일난다 등 한국의 길거리 패션 브랜드들이 일본의 거리를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으니 자연스레 일본 젊은이들에게 한국 문화는 마치 일상처럼 스며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예전 일본의 패션이 한국에서 유행하던 것과는 수준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문화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지금 일본인들이 한국의 모든 것에 열광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선망의 대상이 된다.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으니 당연히 다들 한국어를 배우려고 안달이 나는 거지. 10대 사이에서 한국어를 모르면 오히려 트렌드를 모르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어. 이젠 한국어를 배우면 취미생활이 아니라 취업에도 도움이 되니 영어만큼이나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일본의 전통 가게에도 메뉴판에 맛있다는 한국어를 적어 놓는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어는 세련됨의 상정이 되어버렸어. 최근 한류는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야. 아줌마들이 윤사마를 외치던 것과는 느낌이 달라. 아예 한국이 일본을 집어삼키는 수준이라고 할까나? 물론 나도 한류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러다가 일본 고유의 문화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저도 위기감까지 느끼고 있어요. 내 딸아이를 보고 있으면 얘가 한국인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한국 문화에만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특징은 전방위적이라는 것이다. 음악과 드라마를 시작으로 음식, 패션, 화장품, 인테리어 등 한국의 모든 일상이 퍼지고 있지. 요즘 하라주쿠를 가면 그냥 서울 명동을 보는 것 같아. 지금은 자식이 보고 싶은 미디어나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K-판 아이돌은 틱톡이나 인스타, 유튜브에 강하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일본 젊은이들이 손쉽게 접하고 있죠. 일본인은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는다. 하지만 미디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국을 노출하면 이 현상은 영원히 식지 않을 수도 있어. 과거 일본 정부가 애니메이션에 공을 들여 일본 애니메이션이 세계의 트렌드가 되었듯 한국 정부도 K-팝에 힘을 쏟아 세계로 내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 오래 가지 않을 거라 예상합니다. 고작 애니메이션 하나가 인기 있었다고 세계의 트렌드가 되었다고? 그랬다면 전 세계 영화관에는 마블 영화가 아닌 일본의 히어로 물이 상영되고 있었어야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진짜 수준이 달라. 가수만 비교해봐도 한국 아이돌이 압도적으로 수준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한국 가수를 찾게 된다. 정치와 상관없이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현상은 계속될 거야. 그들의 노래와 춤을 제대로 한번 보세요. 코리아타운에만 가도 한국 교포들은 거의 볼 수 없고 대부분이 일본인이고 나머지는 외국인이다. 단순히 잠깐 유행하다 사라질 수준은 넘어선 것 같다. 나조차도 집 냉장고에 한국 음식이 가득하니 말 다했지. 드디어 중국인들이 왜 한국과 해외에 무인도를 사들였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추구를 넘어서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인들의 무인도 매매 사례 중에는 경렬비열도나 일본 오키나와 부속 섬들을 중국인들이 매입했거나 매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앞서 이야기한 경렬비열도 사건과 같은 기타 다른 한국의 섬들과 해안지대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곳에서 중국인의 토지 거래가 비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는 제주도 부동산 거래 데이터에서도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이러한 해안지역 토지 매입과 부동산 구매는 그동안 단순히 중국의 국토 면적 대비 해안선 길이가 짧고 또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바다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실에서 바닷가를 선호하는 중국인들의 특성이 반영되어 중국인들의 이러한 도서지역 부동산 투자가 이뤄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현상 뒤에는 보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인도에서 보이스피싱 장치 설치하는 중국인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가족이나 지인과 정말 똑같은 목소리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거액의 금전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신기술로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는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에는 저명인사들까지도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 내 무인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장비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 장비는 중국과 한국의 무인도를 연결하는 중계기 역할을 하여 한국 대도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범죄 수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무인도들과 이들의 관리에 대한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이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집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국가관리 연안항 조성과 어촌 뉴딜 사업의 중요성. 어촌 마을의 인구 감소와 무인도 관리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촌 마을의 부족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해안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해외 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불순한 의도가 있는 외국인들이 이러한 어촌 마을에 정착하게 될 경우 남북의 대치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은 큰 위기에 직면할 우려도 상존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섬이 많은 나라 중 하나로 특히 중국과 마주한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의 섬들을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 충분히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관리 연안항 조성 사업과 어촌 뉴딜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주도해온 어촌 마을의 인프라 개선 사업과 함께 국가 단위에서 주요 섬들과 소규모 항만 거점에 대한 인프라 투자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어촌 뉴딜 사업은 낙후된 어촌 마을의 인프라를 개선하여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어촌 마을로 유입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어촌 지역으로의 젊은이들의 이주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와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인도와 해안을 관리할 만한 인력의 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독립성과 프라이버시 존중 문제. 현대 사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익명성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대도시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주의적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에 시골이나 어촌 마을에서는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어 이곳에서의 삶은 프라이버시와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젊은 세대가 이러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나라 지방의 어촌 마을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마을들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 충분한 프라이버시와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남 화순군에서 시행된 월세 1만 원대의 아파트 공급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관심을 받으며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방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익명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 야식인 아파트가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어촌 마을이나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다른 해안 도시들에도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수시의 사례는 이러한 전략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수시는 2019년도 기준으로 3년 만에 인구가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바로 해안도시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여수 웅천지구와 같은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을 개발한 결과입니다. 여수 웅천지구는 마리나 시설과 어촌 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편리한 아파트 등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이 지역으로 몰리기 시작했으며 프라이버시와 독립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서해 연안 해안 도시 개발 박차 가해야. 현재 중국과 마주한 서해안의 도서 지역들은 중요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적도, 서해 5도 등과 같은 섬들은 무수히 많은 무인도들과 함께 서해안을 이루고 있으며 이 지역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최근 들어 서울 수도권 지역과 이들 도서 지역을 연결하는 연안 여객 노선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지역 개발에 큰 도약이 될 수 있는 기회로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인 서해 연안과 서울을 직접 연결하는 페리 노선 개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일자리가 풍부한 서울과 서해, 연안 도서 지역 간의 출퇴근이 가능해져 두 지역 간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발전은 서해, 연안 도서 지역의 안전과 보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는 중국 측의 불법 중계기 설치와 같은 범죄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개발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시망이 촘촘해져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해 연안 도서 지역의 개발은 관광 해양 자원 개발, 생태 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 자산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방안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와 지역 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룬 이야기는 단순한 토지 매입을 넘어서는 중국인들의 무인도 관련 활동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대응 전략과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안 지역과 무인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으며 영국이 중국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한국과 함께 손을 잡고 중국을 한방에 뒤집을 엄청난 것을 공개한다는 폭탄 발표를 해 전 세계 언론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왜 이렇게 갑자기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인지, 왜 영국이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는지, 중국을 한방에 초토화시킬 엄청난 것이란 무엇인지, 영국이 긴급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 FBI 국장이 중국이 곧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극비문서를 발견했다라는 폭탄 발표를 하자 영국은 곧바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에 영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영국 고위 관료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발생할 경제적 재앙에 영국이 대비가 안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27일 현지 시간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공급망이 마비되고 코로나19 때 가치 필수 품목 수입이 어려워질 것이라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이 군용기 71대를 동원해서 대만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하면서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였던 25일 군용기 71대를 동원해 대만 방공식별구역 ADIZ 무단 진입했습니다. 대만 주변에서 하루에 동원한 군용기로 역대 최대 규모라 전 세계는 더욱더 공포에 떨어야만 했는데요. 이 가운데 47대는 중국과 대만 간 실질적 분계선 역할을 하는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ADIZ에까지 진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상 전쟁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 중국군 군함 7척이 대만 해협 주변에서 활동했습니다. 대만인들은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는데요. 대만 쯔유 자유 15는 대만 해협 주변에서 하루 동안 탐지된 중국 군용기 대수로는 이번이 역대 가장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만 주변 무력 시위에는 중국 전투기 제16 18대, 제11 12대, 제10 6대, 수 36대 등이 동원됐으며 Y8 대잠기, Y8 전자전기도 1대씩 가세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중국이 최신의 전투기를 모두 총동원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국은 중국이 대만을 곧 침공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관료들은 기업들의 휴대전화와 첨단 무기 등에 널리 쓰이는 반도체 등 소비재 부품, 의료용품과 같은 필수품을 어디서 조달하고 있는지 잘 파악해두라고 경고하며 중국과 관계가 악화하면 제재와 거래 애로 등으로 인해
모든 조직의 공급망이 재앙에 가까운 수준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라며 판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선포했습니다. 영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대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세계 최고 체스 선수와 맞설 미래에 관해 정말 대비가 돼 있는지 확신이 없다라며 중대한 결단을 내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하원 엘리시아 키언스 외무위원장은 중국 제재는 영국의 모든 가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은 대만 사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고, 이언 덩컨 스미스 의원은 영국이 이렇게 동맹이 아닌 국가에 경제적으로 의존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영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대비해 한국과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영국 기업들이 대만으로부터 수입하던 반도체는 모두 한국으로 대체하고 중국에서 수입하던 전기차, 필수품 등도 모두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쉽게 말해 영국이 중국과 대만 모두와 무역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모두 한국에 의존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은 바로 중국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한 브렉시트 결정 이후 중국의 영국 수출이 가장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번 영국의 극단적 조치는 중국의 치명상인데요. 대만 정부도 영국이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라며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국이 브렉시트 후 최초로 FTA를 맺은 아시아 국가로 영국이 중국과 대만을 버리고 한국에 올인한 과감한 결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영국 총리는 한국은 등불 같은 존재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전 세계 국가들의 롤모델이고 영국에게도 마찬가지다라며 한국을 영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지정하고 한국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던 영국은 한국산 무기로 영국 군대를 도배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까지 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군림했던 세계 최강국 영국이 한국산 무기를 초대 규모로 사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큰데요. 최근 한국산 K9 자주포가 처음으로 영국에 도착한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난리가 났는데요. 독일이 만든 중고무기만 쓰던 영국은 한국산 K9, 그것도 최근 업그레이드된 K9A2의 성능을 보더니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당 910발에 미친 듯한 발사 속도의 사거리가 무려 100k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영국은 한국산 K9을 있는 대로 전부 다 사겠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전차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5,000톤급 군수지원함 4척을 발주하는 등 해군까지 모두 한국산 무기로 도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갑자기 무역을 끊어버리는 결정을 한 영국. 중국은 한국에 영국과 손잡으면 강력한 보복을 할 것이라며 위협했지만 한국 역시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낱낱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은 한국과 영국의 선택에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반중, 정서가 세계 56개국 가운데 가장 강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4일 현지 시간 미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에 따르면 중앙유럽아시아연구소 CIAS 등이 참여한 국제연구진은 올해 4월 11일부터 6월 23일 사이 한국 성인 남녀 1,364명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한국인 응답자가 중국을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81%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5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위인 스위스 72%, 나 3위 일본 69%과 비교하면 10%포인트가량 높아 다른 국가들과도 큰 차이를 기록했다고 디플로맷은 지적했습니다. 디플로맷은 한국에서 이처럼 반중 정서가 강해진 데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 바람이 1년 내내 한국인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는데도 중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중국을 모함에 빠뜨린다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있는데요. 중국이 최근 혀가 검게 변하는 신종 변이가 중국 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도 중국인들의 대규모 한국 관광을 허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18일 중국 텐진, 천진의 한 남성은 코로나19 확진 후 자신의 혀와 이가 검게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이 올린 사진에서도 혀와 치아가 모두 검게 변한 것이 확인됐으며 영상 속 설태도 검은색을 띠었고
치아 틈새에도 검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위생건강위는 내년 1월 8일부로 자국민을 포함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설격리 조치를 폐지한다고 지난 26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중국인 관광객이 내년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올해 17만 명에서 무려 10배 넘게 급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0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PCR 검사를 받지 않고 건강 코드도 발급받지 않은 채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중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조치에 한국인 네티즌들은 바이러스 퍼뜨리러 오는 건가? 요커는 무슨? 긴장해라,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이 중국을 버리고 한국과 상상도 못한 강력한 동맹관계를 만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얼마 전 새로운 영국 총리로 선출된 리시 순핵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항상 중국과 각별한 사이를 고집하던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는 달리 최연소 첫 인도계 영국 총리로 전 세계로부터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리시 순핵 영국 총리는 노 차이나를 외치며 영국과 중국, 양국 간 황금 시대는 끝났다 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순핵 총리는 중국에 대한 영국의 접근법은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영국과 중국, 이른바 양국의 황금시대, 골던 에러라는 것은 무역이 중국의 사회 정치적 개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과 함께 끝나버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영국이 미국의 기조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모색하던 2015년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잇따라 양국 관계가 황금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며 구애했던 데 대해 지적하며 파격적인 변화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국은 한국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를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뒤 이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까지 그대로 영국에 도입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는데요. 영국의 BBC는 영국 정부가 한국의 사교육 열풍 등을 보도한 내용을 눈여겨봤다라며 한국식 교육을 영국이 빨리 도입하지 않으면 영국의 미래는 암울하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미래 경제를 책임질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대대적으로 전했는데요. 한국 학생들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수학에서 최고라 평가받고 있다 밝혔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학업 실력을 집중 조명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만 하는 학생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BBC는 한국인의 치열한 교육열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고 이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따라오지 못하는 엄청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인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보복을 가한 중국을 향해 한국의 삼성이 대신 시원한 복수를 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중국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요. 중국 고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격에 중국이 받고 있는 타격이 너무 커 한국인 비자 중단을 곧 철회하고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도대체 삼성이 중국을 향해 한 시원한 복수는 무엇인지, 얼마나 강력하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중국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 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상기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통지문을 통해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고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거듭 상응한 조치를 경고해온 중국 외교부는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에 대해 대등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9일 일부 국가는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을 겨냥한 차별적 입국 제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관련 조치가 나오기에 앞서 일부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노란 표식을 달게 해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총리가 나와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한 태국과 비교된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태국 부총리는 방콕 국제공항에 나와 중국인 관광객들을 직접 일일이 맞이했습니다. 9일 현지 시간 CTV와 NHK, 태국 현지 보도 등에 따르면 강력한 제로 코로나 방역 고삐를 푼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길이 열린 가운데 태국 당국은 부총리까지 직접 공항에 나서서 3년 만에 태국 땅을 밟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200명이나 되는 관료들을 대동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두 환영했습니다. 아누틴 부총리와 200여 명의 관계자들은 이날 중국 남동부 샤먼발 샤먼항공 매프 833편 탑승객 269명이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입국하는 시간에 맞춰 행사를 열고 승객들의 화환과 작은 선물 등을 주며 입국을 환영했습니다. 공항 곳곳엔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 태국은 언제나 우리 중국 가족을 따뜻하게 환영한다 라는 현수막 등이 걸려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태국을 찾은 20세 중국인 여성은 인생 첫 해외여행인데 태국은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북동부 텐진에서 온 사이먼 주도 태국 사람들의 환대가 느껴진다. 선물을 받아 매우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태국이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태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밀려드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관광자원 훼손이 도를 넘자 태국 당국이 중국 측에 유객 중국인 관광객의 막무가내식 행동을 자제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이 보도했습니다. 태국 관광청 TAT은 최근 중국 국가려유국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태로 인해 산호초를 비롯한 바다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이테 송클라 사툰주 담당 국장인 판누 워라민느는 국립공원과 사원, 바다와 산호초 군락을 찾는 유커들이 태국 법률과 규정을 지키도록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중국 국가여유국과 중국 여행사들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판누 국장은 이어 주요 국립공원이나 관광지에서 훼손될 수 있는 자연자원과 유물 등을 만지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국립공원 관리자와 주정부 관리들에게도 중국 관광객에 의한 관광지 훼손 주의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국의 돈무안 국제공항 화장실에서는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알몸을 드러낸 채 태연히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이 사진을 편집해 공중질서 교육용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태국의 한 사원은 신축 화장실에 중국인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완농쿤 사원 관리인 세상에 화장실을 열었더니 사방에 온통 오물범벅이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 봐요 전했습니다. 세면대에서 발을 씻는 중국인들 때문에 중국어 경고 편말을 만들어 붙이겠다는 휴양지도 생겼습니다. 태국에 잇따른 중국 관광객 때리기에 중국인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중국 망신 주기라는 겁니다. 중국 방송 앵커는 그쪽 태국도 반성해야 합니다. 시설이나 안내 표지가 제대로 갖춰졌다면 중국 관광객들이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어이가 없죠. 중국은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도 중단했습니다. 일본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10일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소수의 국가는 과학적 사실이나 자국의 감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에 차별적인 입국 제한을 가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반 비자는 외교와 공무, 예우 목적의 방문을 제외한 비자를 뜻합니다.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한국보다도 더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현재 머물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왕래를 막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중국이 코로나19 대책과는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중국 측의 외교 경로로 항의하고 조치 철폐를 요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여행업체 관계자는 10일부터 인도적 목적 이외의 중국 비자 신청은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에 중국을 싫어하는 한국인의 비율은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8명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미국 기관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입니다. 29일 현지 시각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는 2월부터 이달 초까지 한국, 미국, 일본 등 19개국 국민 24,525명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 80%, 미국인 82%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반중 여론이 87%로 19개국 중 가장 높았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웨덴이 각각 86%, 83%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해냈습니다. 마치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반격이라도 가하듯 중국을 한방에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삼성은 중국에 있는 삼성의 선전 동신장비 공장, 텐진 스마트폰 공장,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뿐만 아니라 수저우 PC 공장, 그리고 최근에는 우시와 장춘에 있던 중국 배터리팩 공장 두 곳을 철수시키더니 저장송 닝보시에 있던 현지법인까지 폐쇄해버렸습니다. 너무나 한순간에 내린 파격적인 결단이라 중국은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삼성을 시작으로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 반격에 총출동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 있던 에뛰드하우스 600개 오프라인 매장을 전부 철수시켜버렸고 현대차도 베이징 1공장을 매각해버리는가 하면 H전자는 중국 텐진, 쿤산, 선양 세 곳의 사업장을 철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중국에 이렇게까지 열받으며 강력히 반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한국, 일본, 인도 등 12개가 넘는 국가가 중국에서 오는 승객들에게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불필요한 중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국을 첫 타깃으로 삼아 가장 먼저 보복을 시행했습니다. 중국 학계는 이를 두고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단이 제한된 쉬운 타깃이기 때문이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시에농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의 이웃국가로 경제적으로 중국의 상당 부분 기대고 있기 때문에 쉬운 타깃으로 여겨졌을 것이라며 중국의 인내심은 상대 국가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미국이 아주 심하게 중국을 홀대할 때 보복한다면 한국은 아주 조금만 거슬러도 곧바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폴 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중국의 자국 내 선전을 위한 본보기로 낙점됐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오 교수는 중국은 지금 인민들에게 매우 터프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국의 외교적 행동인데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추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한중국 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